안녕하세요, 강풍입니다. 오늘은 14번째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적한 시골 위주로, 전원주택 위주로 이제 소개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시내로 들어오겠습니다. 여기 3층짜리 건물인데, 오늘 소개할 매물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입니다. 주문진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확대해서 보시면 주문진 시가지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주문진 읍사무소에서 대략 500m 정도 되는 거리. 지금 보시면 이제 주문진은 우리가 강원도 최대 어항이죠. 위쪽에 보면 어민수산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소형선박, 소형선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직접 시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오면 보통 이제 경매에 붙이는데 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보통 소매로 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양식은 아니고 자연산으로 해서 판매하고 가격이 한 20-30%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매물에서 수산시장 항포구까지는 대략 한 150m, 도보로 2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강릉시 행정구역입니다. 강릉시는 이제 주로 이제 면소재지가 많고, 시내를 제외한 그 주변 외곽 지역으로 이제 면소재지가 많고, 읍소재지는 이제 주문진이 이제 유일합니다. 면적은 60제곱킬로미터, 가로 세로 따지면 뭐 어떻게 될까요? 한 12, 지금 이게 모양 자체가 이렇게 길쭉한데 가로 12km에 세로가 5km짜리 사각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는 올해 이제 2월 기준으로 해서 16,000명. 강릉시 인구가 이제 20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강릉시 인구의 약 10%가 주문진에 사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구 밀도도 지금 제곱킬로미터당 275. 자, 카카오 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매물은 여기 파란색 지오태그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이제 로드뷰를 보시면 어민수산시장 항포구 입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해안가 쪽으로 이제 이렇게 길이 나 있고 2차선 도로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뒤돌아오고, 여기서 좀만 더 오시면 자, 오늘의 매물이 보입니다. 이렇게 미용실을 끼고 있는 3층짜리 건물입니다. 건물이 이게 이제 승인 날짜가 1980년도인데 이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관이 좀 멋스럽게 이렇게 창틀도 그 모양을 내고 해서 또 색깔도 약간 이제 푸른색 계열로 해서 멋스럽게 리모델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매물 앞으로 도로는 뭐 1차선인데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이면도로죠. 위쪽으로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중초등학교가,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주문진 읍사무소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따라서, 해안도로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주문진 등대도 볼 수 있고, 또 소들 해수욕장 또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위치를 따지면 주문진 시내권에서 보면 약간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 지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도 거의 차이가 없는데 로드뷰로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항포구, 어민시장 항포구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세탁소도 보이고 미용실이 있는 이제 오늘의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로드뷰를 확인해 볼게요. 잘 안 보여요. 여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여기 보면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3층짜리 경매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 타경 32059, 매각기일은 2022년 7월 11일
오전 10시 강릉지원 경매 2기에서 진행합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12-41, 그 다음에 312-488 이렇게 두 필지고요. 지도 확인했습니다. 물건 종별은 이제 근린주택, 근린생활시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지 면적은 50평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은 129평,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개시 결정은 2021년 9월 8일 날 결정됐고, 사건은 이제 강제 경매로 진행됩니다. 감정가는 최저 감정가가 지금 3억 383만 9,800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10% 약 3천만원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무자 소유자 동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는 개인으로 나왔습니다. 매각 토지 건물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앞서 얘기했지만 두 필지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이제 18평짜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2평짜리, 도합 50평이고, 제곱미터 단가를 보시면 이제 평당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300만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평당 300만원 좀 더 되고, 그래서 이 토지 가격만 평당 320만원에 이제 곱하기 50 하면 약 1억 6,300만원입니다. 건물은 지금 3층짜리 건물인데 1층, 2층은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3층은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은 지금 감정가가 이게 대략 한 5천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은 이제 감정가가 4,300만원. 보시면 상승인일은 1980년도 1월 16일 날 됐고, 각 층이 이제 개별적으로 난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도 있는데, 제시의 건물은 증축분이 있어요. 그래서 2층 부분이 이제 증축이 되어 있고 한 5평 정도. 그 다음에 옥상에 또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상 창고가 약 한 5평. 그래서 이것들도 다 매각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가 정리하시면 토지가 이제 약 50평, 그 다음에 건물이 약 한 130평. 그래서 합계 감정가 3억 300만원 되겠습니다.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인데 보시면은 312-421번지 지목은 되고, 지금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1만 2천원인데, 요걸 이제 대략 평당으로 환산하면 공시지가는 약 한 200만원, 평당 200만원 내인 것 같습니다. 현황 위치에 관련된 건데, 주변 보시면 이제 주문진항 북서 측에 위치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 주상형 건물들이 많이 이제 혼재되어 있고, 주위 환경은 이제 보통이다. 요 창고상에 보시면 여기 2층과 3층의 어떤 면적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 실측은 좀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공부상의 면적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는 그 실측으로 했어요. 공부상 작으면 이제 무슨 혜택이 있느냐? 아무래도 공부상 면적이 작으면 조금 이제 세금을 좀 덜 내겠죠. 그 다음에 옥상에는 이게 또 제시의 건물에 태양광 온수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부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5년에 이게 이제 협의 분할에 의해서 상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왔고, 같은 날에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신한은행 양양제 비점에서 약 1억 9,500만원을 설정했는데, 이게 이제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그리고 채권 합계는 지금 보시면 이제 약 1억 9,500만원, 이게 이제 채권 합계입니다. 임차인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임차인은 지금 1층을 전체를 이제 사용하시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채무자의 모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채무자 모친인데 별도의 그 임대차 서류,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를 맺은 건 아니고, 전입일자는 지금 1983년인데 확정일자 배당 요구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증금도 별도로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도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해서 확인했더니까 채무자의 모침 외에는 다른 전입자는 없다고 나오네요.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 발급받은 바 따로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형사에서도 별도의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2층은 지금 이게 폐문 부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따로 이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없고, 또 뭐 임대차 관계도 별도로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지금. 자,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은 시멘트 벽돌 쪽 구조고, 주요 용도는 이제 일종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약 80%, 86%, 그다음에 용적률은 218%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2005년에 이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지금 아마 이때 이제 상속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1층은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2층은 음식점을 또 했었네요. 예전에. 그 다음에 3층은 일반 주택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사용 승인일은 1980년 1월 16일입니다. 건물의 구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그 다음에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지붕이고 3층짜리 이제 근린 생활시설 주택으로 쓰이고 있고, 외벽은 이제 몰탈 위에 페인팅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내벽은 뭐 벽지 사용했겠죠. 일부 타일도 있었을 거고, 창호는 이제 이중창으로. 이용은 이제 1, 2층은 이제 근린 생활 시설로, 그 다음에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 설비, 개별 난방 설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시면 한 분이 이제 계십니다. 1층 그 임대에서 사용하시는 분, 채무자의 모친인데 보증금은 별도로 이제 없었습니다. 전입 신고 날짜는 이제 여기 1983년, 상당히 오래됐죠. 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실측 면적이 좀 더 많이 나왔는데 그 많이 나온 쪽으로 해서 이제 감정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적도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건물이 이제 두 필지로 되어 있어요. 488번지하고 41번지 두 개 필지가 합쳐져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인근의 매각 물건은 이제 보시면은 2020년도에 그 근린주택이 있었네요. 보니까 여기 이제 매각가가 이제 약 103%, 그다음 100%, 90%, 107%. 그러니까 대략 보면 이 주문지는 이제 사실 사람들한테 좀 인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거의 한 100%에 근접하는 비율로 매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건물 배치도인데 잠깐 보시면은 지금 요게 이제 1층, 2층, 3층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2층 면적이 1층보다 좀 작았는데 여기 보면 뒤쪽으로 이렇게 증축을 했어요. 이걸 증축 신고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뭐 한 17제곱미터 증축으로 이게 이제 건물 대장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해서 이제 면적을 맞췄고, 그 다음에 그래서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옥상인데 옥상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그래서 대략 한 5평 안쪽으로 해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부 구조는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수가 각 층별로 평수가 한 40평 정도. 그러니까 사실 작지 않은 평수예요. 40평 정도. 자, 여기에 지금 2층에 증축분인데 아마 이거를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물 외벽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2층을 이제 증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옥상에 있는 이제 제시의 건물. 그래서 태양광 온수 설비 시설인데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발전해서 이제 물을 데우는 것 같아요. 2층 이제 그 출입문인데 지금 2층에 계신 분하고 이제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이렇게 우편물을 꼽아놨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3층입니다. 3층 주택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건물 평수는 3층 같은 경우는 약 38평.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좁진 않아요. 이건 이제 바닥은 이제 장판이고, 그 다음에 벽을 보면 이제 벽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게 벽지인지 아니면 나무로 이렇게 마감을 한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좀 특이합니다. 약간 이제 굴곡이 진 거 보면, 실제 원목을 가지고 이렇게 내부 마감한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스위치는 조금 좀 오래돼 보입니다. 건물이 그렇게 뭐 대략 한 40평에 가까우니까 좁진 않아요. 그 5억 미만의 소형 상가 건물 하나 갖고 싶다 그런 분께 오늘의 매물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뭐 시내가 좀 더 좋겠지만 시내는 아마 이런 상가 건물이 좀 비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고 또 완전 시골 같은 경우는 또 사람이 왕래도 없고 그래서 적당한 이제 그 거리에 적당한 장소에 이렇게 상가 건물 하나 좀 갖고 있으면 뭐 1, 2층 저기 세를 받으면서 집주인으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매물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강풍이었습니다.